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의 순례 여정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례단은 어제 경북 의성 생송리 낙단보 마애보살 좌상을 참배하고 순례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또 방생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문화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국보급 문화재, 백제 금동관음보살 입상을 환수하기 위한 정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과 민관정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 전통의식 영산제가 제주 관음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제주 관음사는 올해로 21번째 한라산 영산대제를 봉행하고 제주도의 평화와 도민들의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진들의 해명을 듣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은 나눔의 집 관리 소홀 문제를 해임 사유로 보는 건 지나치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북 고창 선운사가 조계종의 교구 본사로는 처음으로 불교 환경연대와 녹색 사찰 실천 협약식을 갖고 환경과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는 녹색 사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속도를 내고 있는 불교계 녹색 사찰 운동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의 순례 여정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례단은 어제 경북 의성 생송리 낙단보 마애보살 좌상을 참배하고 순례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또 방생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첫 소식,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 6일차. 이른 새벽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첫 순례지는 경북 의성 생송리 낙단보 마애보살 좌상. 순례단은 이곳에서 만행결사 기간 마지막 대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를 마련한 의성 고은사주지 등운스님은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순례단의 뜻을 이어받아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님의 그 깊은 뜻을 저희들이 이 지역 불교에 있는 불자들과 스님들은 늘 마음속에 생기면서 저희들이 이 지역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4대강 공사 도중 우측 상단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던 마애보살 좌상은 기도시설이 철거 위기에 놓이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을 비롯한 불교계는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인 마애보살 좌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원력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마애보살 좌상을 관리하는 마애사를 건립하는 등 성역화 불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남은 딱 한 가지의 소원은 군수님 이하 우리 군의 의장님, 저것이 국토부 땅 위에 있는 의성군의 건물입니다. 저것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으로 완전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회에 이어 순례단은 마애사에서 치열을 방생하며 생명 존중의 참된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지난 7일 동화사에서 시작해 어제까지 누적거리 총 132km를 걸은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새벽부터 시작되는 일정과 하루 30km를 넘나드는 이동거리로 몸은 고되지만 만행결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동참하시는 대중님들의 어떤 외호 이것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국난 극복 자비순례라는 그 어떤 기치에 좀 더 책임감이 좀 더욱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나. 사실 초반에는 좀 힘들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것도 해냈는데 내일도 해낼 수 있겠지, 이게 점점 커지는 느낌. 16교구 본말사 사부대중이 마련한 점심 공양을 마치고 오후 일정에 돌입한 순례단은 만행결사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불교 중흥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일제강점기 반출된 국보급 문화재,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환수하기 위한 정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관계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문화재 보호기금법 개정과 민관정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허리를 살짝 튼 우아한 자세와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 일명 백제 미소불입니다. 1907년 충남 부여에서 발견됐지만 일본 헌병대에 압수된 뒤 경매에 나와 현재 일본인 사업가가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2018년 백제 미소불 환수에 나섰지만 소장자가 매입가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관계당국이 불상 매입가를 이유로 국내 환수를 중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50억 정도 요구하는데 이거를 경매 가격 42억 이상 되면 뭐 살 수가 없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문화재청 얘기는 뭐 지자체 예산과 함께 집행을 못하겠다. 문화재청의 그 판단 근거 규정이 뭐가 있어요? 문화재청은 민간기금을 활용해 백제 미소불을 환수하고 국가에 기증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미온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충청남도와 부여구는 조례 개정과 국민성금 모금 등을 통해 매입에 부족한 11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문화유산 회복 포럼을 출범해 백제 미소불을 환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유산 회복 포럼 첫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중심의 환수 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민간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은 국회하고 정부하고 지자체가 함께 연합해서 이걸 환수하는데 민간단체까지 끼워서 가령에 모금을 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그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이미 책정된 예산안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환수 예산을 기금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기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만큼 정부와 관계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매년 가을 지역 내 불교 문화의 정수를 선보였던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역 수륙제가 올해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는 창원시 마산 백운사에서 2020 천지명양 수륙 무차 평등 대제를 봉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영혼들을 위로했습니다. 수륙제에 앞서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는 지난달 남해바다 용왕수륙제와 방생법회를 통해 일체 유주무주 영혼을 수륙도량인 백운사로 모시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랫역 수륙제는 의례와 음악적 측면에서 영남 지역 민간에서 이어져 온 것으로 지역 내 문화적, 역사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조선 제26대 왕인 고종과 왕비 명성황후를 추모하고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는 지난 10일 경내 중악단 앞에서 제9회 고종과 명성황후 추모 천도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이 두 분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신 국민을 생각하셨던 그 우리 마음을 읽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대영광을 찾아서 잘 사는 부국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영혼을. 신원사는 이와 함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공주사 한마음 장학회 장학금 1,08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추모 행사에는 신원사 주지 중하스님과 공주 마곡사 기획국장 태설스님, 김정섭 공주시장, 이재권 공주시 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 속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주 불자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관음사 삼성각 앞에서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 전통의식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는 올해로 21번째 한라산 영산대제를 봉행하고 제주도의 평화와 도민들의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주 관음사의 삼성과 카페 한라산신을 비롯해 탐나바다 해신, 천신, 제주 창조신인 설문대 할망과 4.3 항쟁 당시 희생된 영가들의 위패 등이 봉안됐습니다. 제주 지역 고유의 신앙과 불교 전통 의식이 어우러진 한라산 영산대제. 불보살이 가피와 제주 수호신들의 보살핌 속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화해와 화합, 나아가 국태민안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신들이 보살핌 속에 우리 도민들은 힘을 모아 서로가 노력하고 고통을 나누며 이 환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한라산 영산대제는 일제강점기 한라산신제로 출발해 지난 2000년에 이르러 제주도 관음사가 복원하면서 제주도민이 화합을 촉구하고 제주도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 특유의 신앙과 역사가 결합된 불교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평화와 상생, 화합의 세상을 발언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자리가 됐습니다. 부디 오늘 성찰과 감사의 제를 통해서 이 재앙이 하루빨리 극복되어 제주도민이 화합하고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어 본말사 스님께 법기에 따라 법인 가사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내일을 열기 위한 100만 원력 결집 전달식도 겸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산대제에는 스님들의 법복인 가사불사 회양식도 봉행됐습니다. 관음사와 말사 스님들은 불자들로부터 새 가사를 전달받고 출가 수행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또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일구기 위한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도 관음사와 말사들이 동참하며 코로나19 시대 한국 불교의 재도약과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한라산 영산대제에 참석한 제주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제주가 더욱 평화롭고 화해의 섬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진들의 해명을 듣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은 나눔의 집 운영과 후원금 관리 소홀 문제를 해임 사유로까지 보는 건 지나치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청사 1층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법인 이사들과 원장이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도가 후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나눔의 집 이사들 가운데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사전에 통지한 가운데 이사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는 나눔의 집 상임이사 성우 스님과 이사 화평 스님, 우용호 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이사들은 후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책임을 지고 시설 책임자를 해임하는 등 운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나 시설장이나 여러 직원들이 저희들의 심정과는 달리 나눔 집을 잘못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들은 해임의 근거로 제시된 조항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내부 제보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정해진 틀 안에서 이사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장에는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들과 나눔의 집 운영 정상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들도 찾아와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이사진의 소명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말에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이사들이 해임될 경우 민간 사회이사 3명에 대해서도 선임 무효 처리를 하고 이들을 대신할 8명의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이사회 측은 이사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부당한 처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해임이라고 하면은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독립운동, 항일운동 한다는 심정으로 나눔의 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직원 7명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5개월째. 나눔의 집 법인과 내부 제보 직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가운데 이사회 해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창원 용잠사가 높이 8m 규모의 석가모니 대부를 봉안하고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점안의식은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을 증명법사로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학장 정호 스님과 교수사 스님들이 집전했습니다. 뒤에 이 작은 봉우리가 이름이 용잠입니다. 용용자, 봉우리 잠자인데, 그러나 봉우리다운 봉우리가 없어서 내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으로 위없는 봉우리, 부처님이라는 큰 봉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잠이 진짜 용잠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위없는 봉우리가 괴로움이 있는 모든 이들의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명법사 수진 스님은 창원 내 명실상부한 전법 도량으로서 청정하고 올바른 수행처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용잠사 불자들은 대불봉안 발언문을 통해 대작불사의 인연공덕으로 구군이 용창하고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되길 기원했습니다. 경남 김해 바람일 선원이 증축불사 기공식을 봉행하고 지역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바람일 선원장 이내 스님은 안국 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처음 개원식을 가졌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법인가 보입니다. 노력한 만큼 늘 그 결과가 왔고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불 스님은 처음 포교당을 할 때가 32년 전이라며 스님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단합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쁜 마음이 든다며 격려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우리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데요. 전북 고창 선운사가 조계종의 교구본사로는 처음으로 불교 환경연대와 녹색 사찰 실천 협약식을 갖고 환경과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는 녹색 사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불교계가 우리 사회의 오랜 화두인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는 이제 겨우 10여 년.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는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녹색 불교 운동은 단연 두드러지는 환경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는 불교계 환경운동 단체인 불교 환경연대가 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녹색 불교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고향 금륜사를 시작으로 녹색 사찰 실천 협약식을 잇따라갔고 녹색 사찰 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가운데 처음으로 제24교구 고창 선운사에서 17번째 녹색 사찰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라든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재앙 이런 것 등도 결국은 탐욕과 무지, 오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러한 현상으로 좀 되지 않나 싶고 어쨌든 이제 이런 어려움들 잘 이제 극복을 해 나가려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부처님의 연기법에 의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이제 살아가는. 선운사는 일회용품 사용 대신 재활용품 등을 쓰는 생활 속에서 덜 쓰고 덜 버리는 녹색 불교 운동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운사는 수행과 문화, 복지와 나눔 공동체로서 당연히 녹색 사찰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이 본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말사들에게도
녹색 사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해박식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빈 그릇 운동, 기후 문제 해결 등 5가지 실천 내용을 설명하며 그 중심에 불교계가 앞장서 나가기를 서원했습니다. 종교가 바뀌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경단체나 정부 같은 경우에도 종교가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좌나 우나 관계없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생활 속 녹색 사찰 실천을 다짐한 선운사는 앞으로 사찰 입구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녹색 불교 운동이 코로나19 시대 우리 사회 환경과 생명 운동에 작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는 계기가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 조성된 현대적 연구 위패탑 소울포레스트가 제35회 세계 건축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선사 연구 위패탑 소울포레스트는 조계종 통합종단의 2대 종정을 역임한 청담 대종사 사리탑 앞에 지난 8월 타워 형태 유리탑 8개 동으로 조성됐고, 주불인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문수, 보현, 관세음 등의 8대 보살이 모셔졌습니다. 특히 위패탑 처마 아래에는 아미타경에 나오는 7가지 보석이 설치돼 극락세계의 장엄한 공덕을 세련되게 표현해냈습니다. 소울포레스트는 한국건축 윤경식 회장이 설계와 디자인, 시공을 맡았고, 전통과 현대, 삶과 죽음, 추모와 예술의 영역을 한데 녹여내 이를 미학적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 선운사가 조계종의 교구본사로는 처음으로 녹색 사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코로나19 시대 죽어가는 지구 환경과 생명 살리기에 불교계가 더욱 앞장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3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